자, 이제 93쪽 갑니다. 93쪽에 세 번째 3절로 가죠. 이제 과세 대상인데, 근데 이제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해야 과세할 거냐 이런 건데 보죠.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일단 대상물은 무조건 아무거나 취득했다고 다 과세가 아니고 일단 법에서 열거된 자산만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기에 관계가 없고요. 늘상 얘기했지만 허가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등기 허가를 안 따집니다. 그럼 어떤 게 과세 대상이냐 이제 그 이제 93쪽에 가면 이제 그 도표에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것들만이 과세 대상에 속해요. 근데 거기 있는 거에서 솔직히 그 내용은 다 알 거고 내용은 됐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종류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인지 이 종류만 기억합니다. 첫째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차입니다. 차량. 그 다음 기계 장비. 그 다음 임목. 그 다음 항공기.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렇게 해서 여기 명시된 것들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그다음에 기기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만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만 어떻게 외웠어요? 이렇게 부, 선, 광, 어, 차, 기, 입, 팡, 골, 승, 콘, 종, 요라고 해서 이 종류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회원권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회원권이에요. 회원권인데 꼭 주의할 건요. 반드시 회원제입니다. 모두 다 이게 회원제, 회원권만이 과세예요. 참고로 이게요. 모든 회원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대 주식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이나 주식형이라는 단어는 얘는 어디서 나오냐? 얘는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세에 나오는 얘기지 취득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회원권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그다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선박, 그다음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차, 기계장비, 항공기인데 6개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언제부터 한다? 승계 취득에서 6개는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가 성립돼요. 언제부터? 승계 취득부터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 종류만 볼 건데 그럼 봅시다 한번. 자, 93쪽 1번. 그럼 부동산 뭐가 있나 보죠. 첫째 토지인데 자, 토지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어는 사실상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전답, 대임야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에 속한다고요. 모든 토지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자, 94쪽에 건축물인데 2번. 자, 건축물은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레저, 저장, 도크, 저반, 도관, 급수배수, 에너지 공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죠. 항상 어떤 용도, 사실상의 용도에서 과세하고 또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절대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뭐냐 이제 기역번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또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니은번
자, 토지 정착하는 공장 정착하는 하거나 지하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인데,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기업번과 같이 지붕과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레저, 그래서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같은 거. B번 저장시설, 그래서 수조, 저유조 같은 거. C번 도크나 조선대 같은 거. D번 도관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급수나 배수 설비, 그 다음에 F번 에너지 공급시설, 그 다음 G번 기타 시설 등등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 다 뭐랍니까? 제가 기타 시설물이라고. 자, 우측에 또 D급번. 자, D급번은 제목 잘 봐요. 건축물에 딸린, 즉 건축물의 부수인데, 부수가 뭐냐면 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급번은 앞에 있는 A번이나 B번에 부착된 경우만 과세가 돼요. 그럼 바꿔서 걔 D급번은 그 자체만 갖고는 절대 취득세 과세 못 해요. 그래서 A번 승강기, B번 발전기, C번 보일러, 뭐 D번 에어컨 내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부착된 부착된 경우만 과세하지 이 자체만 갖고는 절대 과세할 수가 없다고요. 꼭 부착이 된 경우만 과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차, 세 번째 기계장비, 네 번째 항공기, 다섯 번째 선박, 여섯 번째 임목.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광업권, 의업권, 골프 회원권, 뭐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종류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과세 대상과 정리해 봤고요. 자, 넘기는 게 97쪽을 볼게요. 97쪽이 2번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합니다. 자, 2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로 묶인 건 뭐냐인데, 자, 일단 기업번.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되었다. 이거 과세하죠. 항상 지목이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예요. 자, 또 D급번. 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 안 했다. 항상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죠. 과세합니다. 네 번째, 자, 공유수면 매립관청에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원심 취득으로서 과세돼요. 다 과세인데, 근데 정답이 기역 디귿 닐이 아니고 정답이 5번이에요. 니은도 있대요. 그래서 묻는 게 니은번인데, 보죠.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자, 이전은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자꾸 착각하는데, 아까는 분명히 야, 건축물이 변경되고 증가되면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했지 않냐. 근데 지금은 가액 증가가 없는데 왜 과세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잘 보면 문장을 보면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이전. 아까는 건축물의 중축이나 개수고요. 그래서 중축이나 개수가 되면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이전은 증가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전인지 중축 개수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축과 개수니까 증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가 아니고, 이전은 증가액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아까 이 과세 대상을 쭉 봤는데, 자, 조심할 게 이거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자,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를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과세해야 해요. 과세 안 합니다. 봐요. 부동산 나와 얘네만 과세지 비상장 주식은 과세 안 해요. 다만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죄송합니다.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과점주주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지, 이 비상장 주식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과점 주주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지 절대 이 자체만 갖고는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넘겨 봅시다. 이제 자, 98쪽으로 갑니다. 이제 4절 납세 의무자라고 가볼게요. 이제 자, 납세 의무자인데, 그럼 얘는 뭐예요?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그래서 세금 낼 자를 의미해요. 세금을 대체 누가 낼 거냐 이건데, 당연히 취득세니까 그 취득자가 내요. 그 취득자가 세금을 내요. 누가 내요?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얘도 늘상 하는 얘기인데, 자, 근데 제목을 보니까,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1번임 사실상의 취득자부터 해서 2, 3, 4, 5, 6, 7, 8, 9, 10 넘겨서 11, 12, 13, 14 이렇게 번호가 14번까지 있는데, 이걸 보고 대부분 그래요. 아, 그럼 취득자가 14명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14명이 아니고 취득자는 딱 한 명에 한 명. 한 명인데 얘를 취득하는 방법이나 취득하는 형태에 의해서 방법이나 기타 형태에 의해서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해서 명칭만 바꿔서 칭하는 거지. 다 한 명이에요. 전부 돼서 기타 명칭만 바꿔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지. 절대 14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씩 봅시다. 자, 제일 첫째 1번입니다. 자, 누가 내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이 사실상 취득자는요, 항상 등기에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허가에 관계없어요. 절대 등기 허가 안 따져요. 무조건 실제 그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거죠. 그럼 갑이 요번에 건물을 취득했다. 자, 누가 내요? 당연히 세금은 갑이 냅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 둘째, 을이 요번에 땅을 취득했다. 그럼 누가 내요? 당연히 을이 냅니다. 뭐랍니까? 사실상의 취득자에서 항상 이렇게 실제로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보시오 1번. 자, 제목이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교재는 98쪽인데 1번.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은 각각의 취득자로 해요. 결국은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없이 실제로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다음하고 핵심 체크 보니까 대위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죠. 자, 대위등기 즉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할 때 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이런 거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과거에 돈을 꼬았지. 돈을 꼬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돈을 안 갚고 있어요. 이게 한 5년 됐어. 5년. 그럼 우리는 갑에게 자꾸 돈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하는 말, 나 돈 없다 배째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야죠. 그죠? 왜? 돈 안 갚으니까? 압류하려고 갔더니 젠장 아무것도 없어요. 압류하려고 갔더니 갑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 월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압류할 게 있다 없다. 압류할 게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실험에 빠졌어요. 아, 큰일 났네. 돈은 꿔주고 못 받네. 근데 을의 친구 A가 얘한테 야, 너 갑한테 돈 꿔줬냐? 꿔줬지. 받았냐? 못 받았지. 그래도 얘가 그래요. 갔더니 압류할 것도 없더라. 근데 A가 아니야, 압류할 게 있어. 없던데? 있어. 뭐 있는데? 갑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요놈이 아직 이걸 등기를 안 하고 있대. 왜? 등기를 하면은 당연히 얘가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등기를 압류를 피하려고 등기를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가 알았네. 그럼 다시 이제 얘가 갑을 찾아가서 야, 너 건물 있는 거 알거든? 빨리 등기해. 내가 압류하게. 그럼 얘가 등기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해 죽어도.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등기를 뭐하마? 신청하마. 그래서 이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해요. 신청하면 나중에 누가? 갑은 저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은 누가 하고? 을이 하고 세금 납부는 누가 하고? 갑이에요.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그 소유자 쉽게 누굽니까? 여기서는 갑이 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예요. 누구라고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입니다. 즉 얘가 누구냐면 결론은 소유자의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한 자에게 과세한다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죠. 보면은 이제 결론 이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소유한 애하고 뭔가 설치한 애가 똑같지 않다면 결국은 이 소유자에게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어떤 거냐면 자, 얘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아까 이 갑이 건물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자, 누가 세금 내요? 당연히 갑이 냅니다. 갑이 내요. 이때는 갑을 뭐라 하냐? 이 갑을 이렇게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해서 이 갑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갑이 세금도 다 내고 등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다 했어요. 전부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이 건물을 이번에 A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어요. A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해서 A가 건물을 쓰는데 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좀 좁아서 한 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세입자가 갑에게 죄송한데요. 엘리베이터 좀 하나 좀 설치해 주세요. 했더니 주인 왈. 난 돈 없으니까 필요 없으면 네가 설치라. 그래서 A가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럼 지금 누가 설치했어요? A가 설치했어요. 주인 누구예요? 주인은 갑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게 설치되는 걸 저희가 뭐라 합니까? 저희가 개수라고 개수. 그럼 개수되면 당연히 건물 금액은 증가되고 증가된 만큼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거냐? 문제는 결론 그 주인한테 부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A에게 부과한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갑을 뭐라고 한다?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갑이 뭐였어요? 갑이 사실상 취득자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 되면 뭐라고 해요? 다시 갑을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해서 저 갑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보존. 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외이자, 즉 세입자가 되겠죠? 세입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내요? 주체구주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보면 돼서 그 주인장이 된다 이거죠. 다만 주의할 게 맨 끝에 그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이제 함정인데 취득은요 함께 취득된 걸로 봐요. 보는데 세금은 혼자 다 냅니다. 근데 이게 가끔 어떻게 바뀌냐면 함께 취득한 걸로 보아서 함께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아니고 그냥 함께 취득한 것으로만 보는 거지 세금은 누가 주체 구주부 취득자가 혼자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만 함께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가요. 이제 변경 시점 소유자입니다. 자, 누가요? 변경 시점 소유자인데 요거는 아까 뭐 지목 변경 같은 거 된 경우에 지목 변경이나 뭐 종류 변경인데 자, 3번 제목인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까 의리를 산 게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고 가령 농지였다. 농지. 그럼 자, 보여. 자, 처음에 농지 사요. 누가 샀어요? 의리를 샀다. 그럼 누가 세금 내요? 의리를 냅니다. 이때 의리를 뭐라 불러요? 사실상의 취득자. 그래서 실제 그 취득한 자가 된다. 사실상 취득자라고 이렇게 명칭해요. 자,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의리 땅을 지목을 변경해. 뭐로? 대지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요. 변경. 그럼 변경하면 이제 지목이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되겠죠. 증가되면 그 증가된 액수만큼 세금을 또 내야 할 거예요. 누가 내냐? 당연히 의리를 냅니다. 그럼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서 내는 자를 뭐라 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읽어볼게요. 3번. 자, 선박에 나타나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면 누가 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죠. 과점주주예요. 아까 배웠죠.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아까 얘기했죠. 이때는 신탁된 부동산이 포함돼요. 뭐가 포함돼요? 신탁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 취득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는 과세 안 해요. 항상
설립한 이후부터 과세가 성립이 돼요. 다섯 번째 갑니다. 우측에 수입했대요. 누가네요?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자 수입했다면 누가네요?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 돼요? 수입하는 자. 6번. 자, 상속받으면 누가네요?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괄호 봐요. 자,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 등이 다 포함됩니다. 으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괄호 이게 지분 취득하면 어떻게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상속받으면 누가네요? 상속인이네요. 이때 또 상속인 끝에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돼서 형제들 간에 상속받으면 누가 형제들 간은 항상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7번 가죠. 조합원이 내게 돼요. 누가네요? 조합원인데 보죠. 얘는 조심할 게 분명히 재건축이에요. 절대 재개발하면 안 됩니다. 뭐일 때? 재건축일 때 재건축. 여기 보면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입니다. 은 그 조합원이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재건축하면 무조건 누구네요? 조합원에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 조합원에게. 절대 재개발 아니에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이 된다. 즉 조합원이 아니고 저희가 재건축이 되면 뭐 쉽게 다 배웠겠지만 재건축이 되면 이제 단지 안에 일부분은 누가 가져요? 조합원이 갖고 그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부분은 일반 분양을 하죠. 이때 요 조합원에게 할당된 것만 조합원에게 과세라는 거지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한테 절대 과세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만 그 조합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해요. 자, 8번 갑니다. 자, 누가네요? 시설 대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대여회사, 뭐 렌트카 같은 회사가 해당하죠. 시설 대여업자가 된다. 자, 9번 취득대금 지급자입니다. 요거는 명의자하고 소유자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부과한다?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보니까 기계장비나 차량 등을 기계장비 대여업체나 운수업체명의로 등록할 경우입니다. 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춰볼 때 기계장비나 차량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대요. 있으면 누구한테 부과한다? 그 실제 대금 지급한 자,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거죠.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항상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일단 보죠.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자, 동그라미 해요. 자, 뭐로 봅니까? 증여.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이 매매되면 증여로 봅니다. 분명히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누굽니까? 직계 존비속이에요. 얘네 간에 매매가 되면 뭐로 본다고요? 증여로 봅니다. 절대 참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해당 없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증여가 아니고 매매로 봐요.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이 증여지 절대 특수관계는 아닙니다. 자, 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되고 본다. 즉 매매로 본대요. 그 원래는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매매가 되면 다 증여인데 전부 다 증여로 보는데 다만 밑에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 넷 중에 하나가 되면 합법적인 매매로 본다. 넷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는 합법적인 매매로 본다는 거죠. 접하여 첫째 맨 밑에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쉽게 공매나 경매가 된 경우입니다. 공경매. 또 넘겨서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세요. 뭐요? 파산 선고가 된 경우입니다. 셋째
권리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부동산 등을 교환했어요. 쉽게 부동산 교환된 겁니다. 이 경우도 있고. 넷째,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때 입증된 거 단계 밑에 네모 안에 있죠. 첫째,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됩니다. 둘째,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셋째,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 및 수중재산의 가액을 그 대가를 지급했대요. 넷째, 1번부터 3번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서 그 대가 지급한 것이 입증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에는 동그라미 1, 2, 3, 4번 그 네 가지일 때만 합법적인 유상취득으로 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증여로 본다 이거죠. 반드시 네 가지만 유상취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누구누구일 때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이에요. 절대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관만 항상 증여로 보고 다만 얘가 입증되면 매매로 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얘도 조심해야 돼요. 11번도. 자, 11번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이 유상취득 등으로 본다. 이게 제목을 붙이면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졸리세요? 자, 부담부 증여인데 이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부담부는 채무 인수분이에요. 채무 인수분. 채무 인수분이고 나머지 건 증여예요. 증여. 채무 인수분은 그럼 뭐 채무 인수분은 뭐고 유상취득이고 나머지 건 뭐고 증여취득이에요. 증여취득이에요. 그래서 유상취득과 증여가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유상과 증여가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있고요. 은행이 있대 은행. 자, 갑에 아파트가 있고요. 자, 갑이 과거에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놓고 은행에서 거금 한 3억 정도를 대출 받아왔어요. 사무실 이 아파트 값은 한 5억쯤 갑니다. 5억쯤 가는 아파트인데 담보로 맡기고 3억을 꿔온 거예요. 근데 대출금 만기가 오늘인데 오늘까지 3억을 갚아야 하는데 3억 갚을 돈이 없네. 그거 안 갚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담보 맡긴 아파트는 빼앗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 아예 안 되겠다. 어차피 빼앗길 거 그냥 착한 일이나 하자. 그래서 평소에 친분 있는 A를 찾아가서 A에게 야야 내가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이게 받을래. 근데 A가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주면 받을게. 받는데. 그냥 주면 받는데요. 그래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결국은 증여가 된 거예요. 그 밑에 주는 값을 뭐라 합니까? 증여자. 받는 애를 뭐라 합니까? 수중자라고 해요. 수중자. 그래서 증여가 됐어. 얼마짜리 땅이? 5억짜리 땅이 이제 이렇게 5억짜리 아파트가 증여가 된 거예요. 됐어요. 증여가. 다시 이제 갑이 A에게 부탁을 하죠. 대신 A야 부탁이 있다. 뭐냐? 네가 받아가는 그 아파트에 현재 3억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좀 네가 좀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A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다. 내가 5억짜리 받아갖고 3억 갚아주는 거 해줄게. 3억을 갚아준대요. 3억을. 그럼 나머지 2억 남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얘의 빚을 얘가 또하네요. 그 또하는 3억만큼은 유상취득된 것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2억은 얘 순수하게 뭡니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빚을 또하면 또하는 만큼 유상취득이요. 나머지가 뭡니까?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부담부 증여인데 이 부담부 증여도 이렇게 3자 간에 즉 뭐 A와 갑 간이 남남일 땐 가능한데 A와 갑이 배우자 간 또 직계존비속이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다 뭐로 봐요? 일단 다 증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같이 입증된 네 가지는 예외가 돼요. 그래서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매매가 됐건 부담부 증여가 됐건 항상 다 대원칙은 뭡니까? 증여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뺀 나머지야 돼. 나머지. 자, 12번째 갑니다 이제. 자, 상속개시 후. 이 상속개시 후는
상속 등기가 다 끝난 겁니다. 개시움,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주식은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명의개서를 합니다.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협의한 결과 협의해서 재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뭐예요? 증여받은 걸로 본대요. 이게 뭐냐면 저희 형제가 있는데 형제 간에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형이 50, 나도 50. 둘 다 50대 50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등기를 다 끝내는데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형하고 나하고 50대 50이니까.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 내가 30을 떼줄게. 그래서 상속 등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또 떼주면 그 떼준 만큼은 세법상 증여로 본다 이거예요. 이건 제일 바보예요. 이건 형제가 바보고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8대2가 난 거예요. 처음부터. 저같이 아예 지금부터 상속받으면 형 다 가져.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뭐 상속받을 것도 얼마 없지만은 아버지 재산 다 따져보니까 한 8,900대 돼요. 시골 땅하고 시골 집하고 다 해서 8,900. 그걸 기준시가로 따져보니까 4,30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저희 형제나 저희 5남매가 받을 수 있는 건 4,300 밖에 안 돼요. 이걸 5남매가 나눠 가지면 얼마씩이야? 한 집당 800만 원씩 가지면 되네. 그죠? 예. 그게 형 다 가지다 했어요. 있어봐야 뭐 돈 의미 없어요. 자, 그런 거고. 다만 다음 중 하나에 속했다면 그렇지 않다. 그때는 증여가 아니고 그냥 상속된 걸로 봐요. 그래서 1번 신고기간 내, 즉 6개월 내입니다. 6개월 내에 그냥 재분할이 됐다든가. 둘째, 상속회복 청구에서 이건 소송 걸린 겁니다. 형제 간의 소송에 의해서 재산이 변동되었대요. 또 세 번째,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유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분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면 이건 상속이고 그거 가지고 다 뭐예요? 전부 다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 13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된 거는 법률에서 자동대비 반드시 대입니다. 이거 대만 돼요. 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제비줄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대가 뭐가 된 거예요? 정원된 거예요. 정원. 그럼 일종의도 뭐예요? 지목 변경입니다. 대에서 정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거예요. 되면 얘도 나오지. 뭐에 대해서? 그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돼요. 자, 14번이에요. 신탁이 뭔지 알죠? 신탁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뭐냐면 저희 신탁이 보통 부동산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신탁인데 요번에는 어떻게 맡긴 거냐면 맡기긴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자, 제가 그냥 맡겼어요. 이러면 신탁이에요. 그럼 이분이 취득세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맡기고 나서 야, 너 갖고 있다가 가버리면 후딱 팔아. 처분권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신탁이 되면 밑에 그게 이제 그건데 그 상태가 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신탁만 한 게 아니고 신탁한 걸 다 처분권까지 다 주면 전부 다 매매된 걸로 봐서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가지의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꼭 좀 조지해서 봐야 돼요. 시험이 잘 나니까 반드시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103쪽의 취득식인데 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요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식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제가 좀 이따 끝나고 갈 때 물어볼게요. 그러고 어떻게 할 건지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